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9학년도 9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09학년도 9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평가는 타종 없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불광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풀어보면 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뜻인데 마니아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옛날에 학산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는 노래 마니아였습니다. 그는 주로 사람이 없는 호젓한 산속에서 신발을 벗어 자신의 앞에다 놓고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나면 신발 속에 모래를 하나를 담고 또 한 곡이 끝나면 다시 모래 하나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발에 모래를 가득 채우고서야 산을 내려왔습니다. 훗날 학산수는 온 나라의 명창으로 그 이름이 높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초서를 잘 쓰기로 유명한 이삼만입니다. 옛날에는 종이를 구하기가 힘들어 그는 하얀 천 위에다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하얀 천이 온통 까맣게 되면 깨끗이 빨아서 다시 글씨 연습을 했지요. 글씨에만 정신을 팔고 다른 일은 돌보지 않았기에 그의 가세는 기울어 아주 가난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글씨를 배우려는 후학들에게 적어도 벼루 3개는 먹을 갈아 구멍을 낼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답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웹툰에 관한 글을 학교 신문에 실으려고 해요. 쓸 내용을 개요로 작성해봤는데 검토 좀 해주세요. 그래, 어디 보자. 웹툰의 개념과 특징들을 쓰려고 하는구나. 예, 앞부분에는 웹툰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인터넷을 뜻하는 웹과 만화를 의미하는 카툰이 결합된 용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다만 개념을 설명할 때 초창기와 달리 요즘은 세로가 긴 형태의 만화로 형식이 바뀐 점을 고려하면 좋겠어. 예,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웹툰의 특징을 다룬 항목은 어떤가요?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웹상의 만화책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은 웹툰의 특징과는 거리가 있지. 웹툰은 스크롤 바를 이용하여 그림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보는 방식이 핵심이야. 예, 그러면 이 항목을 선생님 말씀대로 바꿀게요. 짧은 이야기 구성도 한번 볼까? 이 항목도 수정을 좀 해야겠어. 매회 다른 이야기를 짧게 다루던 종전의 4컷짜리 카툰과 달리 요즘은 제1화, 제2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웹툰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하면 좋겠구나. 예,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민철아, 잠깐만. 우리
웹툰 좀 열어볼까? 이것 봐. 너는 다양한 색감의 사용을 특징으로 들었는데 이것 외에도 웹툰에는 클로즈업 장면도 많지 않니? 이게 모두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것이야. 그러니 두 항목을 함께 묶어 다루는 것도 좋겠어. 그리고 각 항목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시 그림을 활용하면 웹툰의 특징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야.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니? 독자들이 웹툰을 보고 감상을 댓글로 남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기타 항목에 넣으면 어떨까요? 야, 우리 민철이 똑똑한걸? 멋진 생각을 했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3번) 이번에는 전통놀이에 대한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의 놀이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조선 초기에 놀이는 하층민이나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도 즐긴 놀이가 있었는데 타구 놀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놀이는 오늘날 골프와 매우 유사했는데 막대기로 공을 쳐서 여러 개의 구멍 속에 넣으면 점수를 얻어 승부를 내는 놀이였습니다. 공을 친다는 뜻으로 붙여진 타구는 일명 격구라고도 하는데 세조 때에 이르면 공을 치는 부분인 방과 자루를 합쳐 만든 도구로 즐기는 놀이라 하여 방희 또는 방으로 공을 친다고 해서 격방으로도 불렀습니다. 이 놀이는 중국에서 전래되었는데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종실록에 의하면 고려 말에 원나라에서 벼슬하던 도흥, 유운 등이 태조 이성계에게 자신들이 본 타구를 알려준 데서 비롯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 때 타구는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고 세종, 세조 때를 거치면서 궁중에서도 성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5세기 말부터 타구는 지배층의 기록에서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이는 예법을 중시한 시대적 분위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종 때에 이르면 궁중 안에서의 각종 놀이 문화가 급격히 감소될 뿐 아니라 국왕이 종친과 더불어 활쏘기를 하는 것도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은 만물과 함께 할 수 없고 임금은 신하와 그 장단을 겨룰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문화재 조사 상피 제도에 관한 인터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문화재청의 최 국장님을 모시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조사 상피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청취자들에게는 문화재 조사 상피 제도에서 상피 제도라는 용어가 생소할 텐데요. 어떤 제도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상피 제도는 조선시대에 관리를 임명할 때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지역을 피하는 제도입니다.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문화재 조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지자체가 주관하는 건설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그 지역의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그 지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조사기관 단독으로는 지표 조사를 할 수 없게 한 것이 문화재 조사 상피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 상피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지표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와 조사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조사기관이다 보니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럴 경우 그 조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예, 문화재 조사 상피 제도는 문화재 조사를 할 때 해당 지자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제도군요. 그런데 해당 지자체의 자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조사기관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자체와 연관된 기관의 단독 조사를 금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만 받으면 단독 조사도 가능합니다. 문화재위원회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우선 잠깐만요, 최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문화재청에서도 현실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다소 완화했다는 얘기군요. 그래도 아직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문화재 손실로 인한 비용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보다 훨씬 큽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복원하기 힘듭니다. 문화재 조사 상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